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나눠볼까요? 지난주 9일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었죠. 네. 삼국 정상들은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었죠. 네, 맞아요. 요즘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역동적인데요. 이런 와중에 한중일 삼국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삼국 정상회담, 그러니까 역대 정상회담 중에 한반도 관련한 특별 성명을 채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청와대가 밝혔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한중일 삼국이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 분야에서도 이 한중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뇌가 좀 가장 복잡하고 또 베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뇌에 대해서는 카페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요. 현대 과학이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뇌는. 네. 이 뇌에는 신경세포가 약 한 1000억 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네. 이 신경세포 하나당 대략 1000개 다른 신경세포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연결된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1000 곱하기 1000억이니까 대략 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1000억 개, 또 시냅스는 100조 개. 이렇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뇌를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뇌를 연구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뇌 신경세포를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냅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뇌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억과 같은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시냅스의 그런 기억이 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냅스도 함께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방금 그 숫자를 얘기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다. 그래서 어떤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내 과학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해 9월 유엔이 주도를 해서 각 국을 대표하는 뇌과학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 말에 호주 캔버라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뇌 협력을 하자. 이런 이제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걸 구체화하는 첫 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던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국제 뇌과학 이니셔티브 IBI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국가가 이제 참석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한국, 중국, 일본이 한중일 3국은 참가를 하고요. 거의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 7개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과학재단, 카블리 재단, 그다음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이런 6개 기구가 또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각국을 대표하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각 나라들의 어떤 그 연구 정보를 교류를 하고 기술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데요.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하고 굉장히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의 마지막 보고가 인간 뇌의 어떤 신경망을 탐색하는 거다라는 데서는 의견의 일치를 받고요. 문제는 거기에 어프로치하는 나라마다의 기술이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얻게 되면 그것을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쉐어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적용하는 기술도 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어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런 뇌 연구가 이제 조 단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중복 연구를 피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뇌 연구가 그럼 일반인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는 뇌과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미국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미국은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뇌과학 연구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죠. 이제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이 오바마 때 이게 발족이 된 프로젝트예요. 이 브레인 이니셔티브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5년까지 약 한 5조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 뇌의 신경망 지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경망 지도라는 거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네. 그 원리와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네, 브레인 이니셔티브는 아폴로 달 탐사에 빗대서 뇌과학의 어떤 문샷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다른 나라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제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유럽연합 EU인데요. 네. 이 EU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조 4천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요. EU의 프로젝트는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뇌 신경망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EU는 그 신경망 지도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서 이거를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브레인 마인즈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그 마모셋이라는 그 원숭이가 있어요. 네. 이 영장류의 뇌 지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과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밝혀내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말 투입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본따서 코리아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국책 과제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기획 단계에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뇌의 어떤 신경망 전체의 지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뭐 기억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고차원적인 뇌 기능에 대한 지도를 만들겠다. 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뇌 연구 분야도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확산이 되면서 치매 연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뇌 연구 협력으로 치매 치료가 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각국에서는 치매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제가 소개했지만은 치매 치료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뇌 협력을 통해서 치매 연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각 나라에서 얻은 데이터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연구가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For example, I know that Europe has their own network that focuses on neurodegenerative diseases. Within the US, we also have our own networks. But I think that sharing the resources, sharing the data and the findings and some of the tools that have been used to study these diseases are going to be critical to tackling such a heavy burden across the world. 치매와 같은 뭐 이런 뇌재는 치료제 연구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거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거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뇌를 모모한 뭐 인공지능 치료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아직 뇌가 미지의 세계인 만큼 정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는데요. 또 지난주에 과기정통부가 제3차 뇌 연구 촉진 기본 계획을 확정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국제 뇌 연구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면서요?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 뇌 연구 촉진 기본 계획은 뇌 연구 육성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어떤 뇌 연구의 최상위 계획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0년 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부터 10년이 이제 3차 기본 계획이거든요. 네. 이 계획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금 방금 설명한 그 국제 뇌과학 이니셔티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서 그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 뇌과학 분야의 어떤 핵심 정보, 그 뇌지도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뇌신경과학 총회라는 게 있어요. 이 IBI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국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IBRO라고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게 이제 그 뇌신경과학 분야인 최대 학술 그런 단체인 거예요. 이게 이제 2019년 이 뇌신경과학 총회가 내년도 이제 우리나라 대구에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뭐 이런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뭐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국제적인 뇌과학 연구 협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앞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